안녕하세요. 콩씨 아줌마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의 힘을 발휘하며 선한 일을 하셨나요? 오늘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옹김, 하버드대학교 최고 명강의 저스티스를 오늘 책으로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마이클 샌델,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2010년 이후 한국의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최고 석학이자 철학계의 록스타이다. 그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에는 수강 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넓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2011년 세계 지식포럼과 2012년 SARE CEO 강연, 채널A의 특별 토론, 1만 5천 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 등을 통해 국내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저서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민주주의의 불만, 왜 도덕인가 등이 있다. 온라인으로 이 책의 독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벤담의 또 다른 제안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는 구빈원을 설립해 극빈자 관리를 개선하자는 계획이었다. 거리의 거지를 줄일 목적으로 나온 이 계획은 공리주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우선 벤담은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고통이,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혐오감이라는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벤담은 거지를 거리에서 쫓아내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어떤 사람은 거지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벤담은 거지의 공리 측면에 계산해 넣었다. 벤담 역시 구빈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구걸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구걸하며 행복해하는 거지보다 그들과 마주쳐 불행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음을 지적한다. 결국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크다고 벤담은 결론을 내린다. 구빈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그 비용이 부과되어 납세자의 행복, 즉 납세자의 공리가 줄어들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벤담은 그 계획을 위한 모든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지와 마주친 시민에게는 거지를 붙잡아 가장 가까운 구빈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곳에 갇힌 거지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며 이는 자기 해방 장부에 기록된다. 기록되는 생활비에는 식비, 피복비, 친구비, 의료비 그리고 거지가 기록된 생활비를 다 갚기 전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책정한 보험료가 포함된다. 벤담은 시민이 거지를 붙잡아 구빈원에 넘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도록 한 명에 20실링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그 돈은 거지의 장부의 비용으로 더해진다. 벤담은 구빈원에서 거지에게 방을 배정할 때도 공리주의 논리를 적용해 그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느끼는 불쾌감을 최소화하려 했다. 남에게 폐가 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 곁에는 그런 특성에 둔감한 사람을 배정한다. 예를 들면 미쳐 소리치는 정신 이상자나 몽탕한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옆에는 농아를 배정한다. 매춘부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들 옆방에는 나이 많은 여자들을 배정한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형인 사람들 옆방에는 맹인을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벤담의 제안이 가혹해 보이지만 그의 목적은 벌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회의 공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해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려 했을 뿐이다. 그의 국빈자 관리 제안이 채택된 적은 없지만 그 계획의 밑바탕이 된 공리주의 정신은 아직 건재하다. 오늘날 공리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벤담의 철학을 반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반박의 근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한다.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기. 고대 로마에서는 군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기독교도를 함께 풀어놓았다. 이때 공리주의자가 어떤 계산을 할지 상상해보자. 그렇다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면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이 환호성 속에서 느끼는 집단적 환호경을 생각해보라. 만약 충분히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보며 충분히 많은 쾌감을 느낀다면 공리주의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를 비난할 수 있을까? 공리주의자들은 그 같은 게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거칠어져서 로마 거리에서 폭력이 더욱 빈번해지거나 앞으로 자신도 언젠가는 사자에게 던져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폭력과 공포라는 고통이 그 게임이 주는 쾌락보다 커진다면 이는 공리주의자들에게 게임을 금지시킬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오락거리로 기독교인들을 잔인한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를 겨우 그런 계산의 근거에 금지한다면 도덕적으로 보다 중요한 뭔가를 놓치는 것 아닐까. 하버드 대학교 최고 명강의 저스티스를 최고로 만나는 내용 속에서 세계적인 정의 열풍,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성과 논리의 향연, 토론과 고민을 통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입장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마이클 샌델은 수년간 강해온 경험을 통해 정의와 이론들을 명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책 내용입니다. 오늘도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의 내용을 홍씨 아줌마가 가져왔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평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